오늘은 개수일간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담실 바깥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좀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일간별로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를 한번 살펴봤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영상을 올려놓고 보면 참 항상 아쉬움이 따라요. 조금 더 재밌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좀 아쉬움이 항상 남는데, 제가 이렇게 항상 아쉬움이 남는 생각을 갖게 되는 원인이 이게 편인 편관들이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편인 편관. 그냥 했으면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항상 꼭 아쉬움이 남아. 이 편인이란 작용이 그렇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반지의 제왕을 다시 한번 봤어요. 반지의 제왕을 다시 한번 봤는데 이게 참, 명리를 공부하고 나서 반지의 제왕을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 왜냐면 이제 서양에서 판타지물이 이것도 오행의 속성을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판타지에 나오는 5가지 종족이 있죠. 이제 휴먼족, 인간, 그리고 오크족이 있죠. 오크족. 휴먼과 오크가 있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은 갑이 죽은 자리에서 을목이 목이 태어나잖아요. 을목이. 꼭 또 이게 또 오크라고 했다고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그 글자가 갖는 속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접근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렇게 목들은 서로 붙어 있기 좋아하고 엉켜 있기 좋아하고, 장점으로는 이렇게 생명력이죠. 생명력. 항상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않는 또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뭉쳐 다니는 그런 단합력, 그런 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화해 종족이 있죠. 화해 종족. 화해 종족이 뭐가 될까요? 드워프족이라고 있어요. 드워프. 왜 광산에서 불을 다루는 그 드워프 종족이 있고, 이 토에 해당되는 종족이라고 한다면 호빗족. 호빗. 뭔가 굉장히 이 판타지 세계의 중심을 잡는 듯한, 그 반지 제왕에서도 결국에는 그 반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호빗이잖아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약간 뭔가 평화주의 중립적인 입장을 항상 고수하는 토의 호빗족. 그리고 이제 금이라고 한다면 엘프족이 되겠죠. 완성이 되어 있는 듯한 인간형. 그러나 뭔가 약간 개별적이고 가장 오래 살고 완성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수에 해당되는 종족이 언데드. 언데드 아니면 마법사. 이 마법사들이 보시면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이 목이라는 식상의 지팡이를 가지고 화라는 재성을 만들잖아요. 이거 꼭 마술 부리는 것 같아. 목이라는 지팡이로 화려한 화의 재성을 만드는 수일관들을 보면 저는 이 마법사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지금 쓸데없는 얘기였고, 개수가 그래서 신금 편인을 봤다는 건 이 마법사가 사용하던 무기라는 식상을 사용하기보다는 이 편인이라는 인성의 이 주얼리잖아, 주얼리. 마법 반지를 사용하시는 한 해가 되셔야 된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 식상적으로 해왔던 거를 사회에서 자격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격.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리를 하던 요리사였다고 한다면 특별히 요리사 하는데 자격증이 필요 없는 것도 있잖아요. 맛있기만 하면 되지. 무슨 자격까지 필요해. 근데 사회에서 그 자격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명리업이나 이런 상담업을 하시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닌데 이 사회에서 편인의 자격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자격증이 없이 하는 일들의 경우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수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분별이 잘 안 돼 있던 상황이었다면
요럴 때 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자격을 갖춰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명리 공부를 해서 내가 업으로 삼겠다 싶으면 그냥 공부하고 하면 돼. 그냥 장점으로는 그냥 시작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인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 편인이 이 도식을 한다는 게 뭐냐면 그런 의미예요.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격을 갖춰라. 근데 정인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이 정인하고 편인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건 편인이잖아요. 음양으로 보자면 같은 거란 말이에요, 편인이. 그러니까 사주 보실 때 뭐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편인, 편관, 뭐 편재,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직렬로 연결이 돼 있으면 일방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음양이 섞인 뭐 정인, 정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 그러니까 이 편인이, 편인 편관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그런 것을, 그런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 그래서 이 편인 편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공채 형식이 아니에요. 공채로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채, 채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왜냐면 자격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공채 형식이 아니라 일방적이라는 거지. 일방적이고. 그러니까 왜 편인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밥을 먹이는 성향이 일방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 정인들은 아무거나 줘도 잘 먹거든요.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 근데 편인들은 입맛이 까다로워. 입맛이 까다로워. 그래서 편식을 많이 하죠. 편식.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골고루 섭취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개수일간 역시 기해년과 경자년을 지나서 이제 신축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개수일간이 기해년, 경자년을 겪으면서 마찬가지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지의 근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동안 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한번 다 해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될 것을 사회에서 요구를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개수일간이 이 목이라는 식상을 잘 쓰시던 분이라면 자격을 갖춰야 된다. 신금이라는 편인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 왜냐면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격증 갖추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또 요럴 때는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되죠. 그래서 제가 어, 설명드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타로 카드의 카드로 보자면 약간 이 처음에는 은둔자 카드처럼 나무 막대기든 마법사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편인이란 게 제야의 고수 같은, 제야의 고수 같은 느낌을 주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고, 이 편관을 잘 다루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이 사자가 편관이거든요. 이 사자가 편관이야.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이 사자를 다루고 있어. 근데 이게 스트렝스 카드잖아요. 힘과 관련된 카드인데, 이 사자를 제어만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여기 사진 보세요. 사자 목덜미를 잡고 있는 여자분의 사진인데 얼마나 더 강해 보여요. 네, 강력한 거지. 그래서 이 평감을 잘 제어하고 누를 수 있으면 굉장한 권한이 주어진다. 개수가 이 신축년에 사실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는,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는 사실은 존버하셔라. 이 존버 뜻 아시죠? 존에게 버텨라. 버텨야 되는 운이다. 그리고 식상이 자꾸 도식이 되니까 피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축이라는 글자 자체도 결국은 식상으로 가려는 단계거든요.
식상으로 가기 위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니까, 목을 지향하는 것이니까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편인편관이라는 것은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진, 편관의 편인, 절대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는 뜻이 되고요. 12운송으로는 개수를 이제 관대시켜 준단 말이에요. 편관이라고는 해도 내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내 기운이 강한데 식상을 쓰기보다는 편인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그런 환경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좋다 싫다 뭐 이렇게 섣부르게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은데, 처음에는 조금 껄끄럽고 다소 불편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일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일간은 해묘미와 사유축 계열로 되어 있어요. 해묘 다 그래 다. 이거 구분해서 하기가 참 편리해요. 그리고 양일간은 인호술과 신자진 계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술가는 계해, 계묘, 계미, 계사, 계유, 계축이 있어요. 이제 계일주부터 한번 보자면, 계일주에 이제 신축이 왔다는 것은 이 축토가 해수라는 겁재를 이제 제어하고 컨트롤을 하게 되죠. 신지들은 방향성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해묘미의 삼합을 위한 목의 방향성, 아니면 이렇게 짧게 봐서 해자축 수로 방합으로 가기 위한 두 가지 방향이 되는데, 이 축이 왔다는 건 이 삼합으로 가지 말고 길게 보지 말고 짧게 가라는 거죠. 해자축으로. 그리고 일지의 겁재를 이제 편관이 와서 일정 부분 해결을 해주는, 만약에 지지의 겁재가 심하게 극을 하고 있는 명이라고 한다면 이 축에서는 일정 부분 해결이 됩니다. 다음 이제 계묘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의 식신을 깔고 있죠. 일지의 식신을 깔고 있는데 축이라는 편관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식신제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지에 있는 묘가 편관을 보면 사실 식신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 묘가 축을 식신제사를 해서 극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식상의 세력이 크면 가능하겠지만, 그냥 이렇게만 본다면, 그냥 계묘의 신축만 본다면 식신으로 편관은 제사를 해야 되는데, 천간에 편인을 달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편인이라는 인성 없이 이렇게 축만 만났다고 한다면 그냥 그때그때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해결하게 되는 건데, 이 편인을 달고 왔으니까 이거를 식신제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신제사를 하더라도 이게 수월하지가 않는 거예요. 묘로 축을 극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식신에 대한 내 식신이 무기잖아요. 내 식신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무기를 업그레이드해서 단련을 해야 된다. 이제 개미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미일주가 일지로 평관을 깔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목의 마스터란 말이에요. 목의 경험을 다 갖고 있는 마스터야. 난 이미 목의 과정이 끝났어. 식상. 그래. 더 이상 식상 필요 없어. 목이라는 과정 내가 이미 다 거친 사람이야. 근데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을 거예요. 식상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나는 어느 한 분야에 이런 식상에 대한 마스터야. 근데 축이 딱 왔어. 그래서 충을 해서 목을 다시 꺼내 놓으라고 하면서 목을 다시 꺼내 놔라. 그리고 천간의 신금으로 다듬자 하는 건 강제적으로, 약간 이건 강제성이거든요. 강제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편집을 하셨던 분이라면 뭔가 추가적으로 요구가 따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막을 넣지 않았는데 자막을 좀 넣으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이전의 방식 말고 이전의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 그러면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잖아, 사실. 누구나 그래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특히 이 미토에 이 식상을 마스터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 새삼스럽게 그걸 다시 또 바꾸라고 하면 얼마나 좀 짜증이 나겠어요. 그쵸? 물론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날 수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다 더 완벽한,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전문가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 개사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의 재성을 깔고 있죠. 일지의 재성을 깔고 있는데 신축이 왔어. 그럼 사유축으로 인성국을 이루게 되죠. 보통 삼합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보통 삼합으로 연결이 되면 뭔가를 이제 법인화하려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내 일지의 재성을 기반으로 해서 초석이 돼서, 만약에 그냥 개인 업체를 하셨던 분이라면 이걸 한번 법인화 하겠다. 사회적인 합이잖아요. 사회적인 합. 근데 평간 편인이니까 이게 특수한 거죠. 특수한 영역에서 내가 일지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이제 사회적인 범위에서 활용을 해서 법인화를 해보겠다라고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유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지에서 올라왔죠. 편인이 일지에서 올라왔어. 이거는 크게 낯선 게 아니에요. 크게 낯선 게 아니에요. 썰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하던 편인의 인성이란 자격에 이건 진짜 이제 마무리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이질적인 게 아니에요. 내 일지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개축일주 같은 경우는, 개축일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축을 받다는 건 크게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좀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서 내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니오는 내년을 향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 축이라는 글자가 임목으로 가기 위한 단계를 뜻하니까 개축도 이 신축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 임목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속한다. 편인편관이라는 게 가장 좀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 좀 만사 부정적이 될 수가 있고,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귀찮고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그냥 매일 아침 이불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만 내시면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더 발전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민년에는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 스스로의 문제가 큰 것이 되니까 자신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동안 계속 잘 하고 있던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편인적으로 확인하잖아요. 되게 굉장히 까다롭게, 까칠하게 까다롭게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식상이라는 나의 마법 지팡이에 신금이라는 보석을, 주얼리를 입혀서 강화를 시키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실 거다. 모쪼록 발전적인 한 해를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가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신축년에 하도 신축년에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막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신축년이라는 키워드에서 좀 벗어나서 또 더 재밌고 쉬운 또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